이 시간에는 산업심리, 안전심리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업안전심리는 그 사람의 심리를 조사, 분석, 관찰, 실험을 통해서 사고를 예방하고 생산성을 높여서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증진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리검사에는 검사 종류, 심리검사, 지능검사, 적성검사, 학력검사, 흥미검사, 성격검사가 있고, 이 심리검사에서 적성검사, 즉 직무적성검사의 구비조건 5가지, 이것은 여러분 꼭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심리검사의 구비조건, 즉 직무적성검사의 기본 구비조건, 표준화. 이 우리 검사한다 하는 얘기는 모든 것이 어떤 일관성이 있게 표준화되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검사의 관리를 위한 조건과 절차의 일관성, 이 같아야 되죠. 틀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표준화되어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객관성, 검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되겠죠. 우리 자동차 운전도 적성검사 하죠. 그 어떤 표준화가 다 있습니다. 또 객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 어떤 규준, 검사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상대적 위치를 결정하는 척도 하나의 규준. 그 다음에 신뢰성, 신뢰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신뢰성이 있어야 되겠죠. 타당해야 되겠죠. 이러한 것, 표준화, 객관성, 규준, 신뢰성, 타당성이 심리검사의 구비 조건에 해당된다. 이것은 여러분 시험에 잘 묻습니다. 그 다음에 성격검사. 이 성격검사는 YG 여답해 길포도라는 사람의 성격검사, A형, B형, C형, D형, E형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표준형, A형 표준형, B형은 우편형에서 정서불안정, 활동적, 외향적. 그 다음 C형은 좌편형인데 이것은 안전소극형이다. D형이 가장 좋습니다. 안정형이고 적극형이고, 정서가 안정되고 활동적이고 사회에 적응이 잘 되고 대인관계도 좋고, 이 가장 좋은 성격검사, YG의 성격검사에서 가장 좋은 유형은 D형이다. D형이다 하는 것. 요 D형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시험에 몇 번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YK 성격검사가 있습니다. 유다카 코아타라는 사람의 성격검사인데, 이거는 유형이 CC형. 우리 그 직업 상담사, 뭐 심리 이런 거 공부하면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CC형, SS형. CC형은 운동 결단 기민이 빠르다, 정이 빠르다, 세심하지 않다, 내부 집념이 부족하다, 자신이 강하다. 이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죠? SS형은 이 CC형에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5번만 틀립니다. 자신감이 강하다가 담력, 자신감이 약하다. 요거 하나 차이입니다. SS형과 CC형은. 또 MM형과 PP형은, 이 MM형은 요거하고 또 비교해 볼 때 운동기능이 빠르다, 이거 운동 느리다. 적응이 빠르다, 적응이 느리다. 이것은 세심하지 않다, 이건 세심하다. 내고 진이 부족하다, 집념이 좋다. 요거하고 1, 2, 3, 4번은 자신감이 강하다, 담력, 자신감. 1, 2, 3, 4번 요 내용은 요거하고 반대다. 또 CC형과 MM형은 반대 개념이다 보시면 돼요. MM형은, 그러니까 CC형과 MM형은 서로 반대 개념이고, SS형은 CC형과 같은데 5번만 틀리고, PP형은 MM형과 1, 2, 3 다 같은데 5번만 담력, 자신감이 강하다, 약하다. 요것만 차이 납니다. 그래서 CC형의 반대가 MM형이다 한 개념으로 접근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이 있다. 그런데 가장 나쁜 것, 극도로 나쁘고 극도로 느리고 극도로 개편, 극도로 강한 약한, 이건 MM 이상질증이다. 이것도 시험에 한번 물었습니다. 아주 나쁜 상태 AM형이다. YK 성격검사는 CC형, SS형, MM형, PP형, AM형. YG 성격검사는 A, B, C, D, E형이다. 그 중에서 D형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인간의 특성과 안전과의 관계입니다. 안전사고의 요인, 안전사고의 요인에서 정서적 요소에 의한 안전사고가 다음 중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한번 출제되었습니다. 이 정신적 요소입니다. 우리가 혹 현장에 가면은 안전사고의 그 원인을 이렇게 적으며 적다 보면은 뭐 안전의식이 결핍되었다, 안전의식이 부족하다, 주의력이 부족하다 이런 걸 많이 씁니다. 방심, 공상, 판단의 부족 등 그럴 때는 판단. 어찌 보면 이건 추상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정신적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개성적 결함 요소에 의한 사고. 개성적, 과도한 자존심, 자만심 이런 개성적이죠. 다혈질. 그다음 도전적, 집착성이 있다, 게으르다. 개성적 이런 게 개성적이다. 이 정신력에 영향을 주는 생리적 현상이 뭐냐? 피로, 운동, 근육 운동의 부적합, 생리, 신경계통의 이상, 시각, 청각의 기능의 이상, 육체적 능력과의 초과 뭐 이런 것들은 정신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 생리적으로 현상이다. 특히 정신적 요소에 의한 사고 요인, 이것은 좀 눈여겨 두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 불안전한 행동, 직접 원인, 불안전 배후 요인, 이 중에서 외적 요인, 환경적 요인, 이건 인간 우리 안전관리론의 우리 첫째 과목에서 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인간 실수, 휴먼 에러의 배후적 요인 이렇게 해서 한번 배웠습니다. 4M, 맨, 머신, 미디어, 매니지먼트. 맨, 사람에 의해서, 머신, 기계, 미디어, 매체, 작업의 정보와 작업의 방법 같은 것은 미디어에 속한다. 이것이 한번 시험에 물었습니다. 인간의 심리적 특성, 우리 인간의 심리적인 행동 특성입니다. 인간의 특성은 간결성의 원리, 주의의 일점 집중 현상, 순간적인 대피 방향, 동조 행동, 리스크 테이킹, 감각 차단 현상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 중에서 주의의 일점 집중 현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이 돌발 상황이 직면하게 되면 공포를 느끼게 되고 그 주의가 어떠한 점에 한 점에 일점에 집중이 되어서 판단 정리되고 멍하니 또 멍 때린다 멍청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 이것이 일점 집중 현상이다. 이렇게 일점 집중 현상이다. 요거 시험에 잘 묻습니다. 일점 집중 현상 설명해라고 이것이 무엇이냐? 일점 집중 현상의 내용으로서 맞는 것은 이렇게도 묻기도 합니다. 어떤 돌발 사항에 직면하면은 한 점에 집중이 하다 보니까 판단이 잘 안 되고 흐려지고 정지되고 그러다 보니 멍하게 사람이 좀 멍 때린다 하죠. 멍한 상태에 빠진다. 그러다 보니까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일점 집중, 한 점에 집중하다 보니까 멍한 상태에서 판단이 되지 않고 어떤 행동에 대해서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일점 집중 현상이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리스크 테이킹. 이것은 리스크, 위험을 감수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이면 파란 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노란불, 빨간불에서 양쪽에 뭐 차가 안 오네. 이거 가도 되겠지.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위험을 감수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죠. 객관적인 위험을 자기 편한 대로 판단해서 의의결정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 이거 리스크 테이킹이다. 리스크 테이킹이다. 지름길을 택한다. 좌측 통행을 한다. 신호를 무시한다. 뭐 이런 게 리스크 테이킹이다. 이것도 출제가 몇 번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산업안전의 심리 5대 요소가 있습니다. 산업안전 심리의 5대 요소. 동기, 기질, 감정, 습관, 습성. 동절기에 동기, 동절기에 기. 감기가 감정, 습관적으로, 습성으로 잘 걸린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동기, 기질, 감정, 습관, 습성. 이게 산업심리 5대 요소. 그 다음에 레윈의 행동법칙이 있습니다. 레윈의 행동법칙. B 이퀄은 F, P 곱하기 E 이렇게 나옵니다.
B는 behavior에서 인간의 행동은 인간이 가진 자질, 능력, 개체, P와 주변 심리적 환경 E에서의 상호 함수 관계이다. 이게 이 뇌인의 법칙의 행동 법칙입니다. 인간의 행동은 인간이 가진 자질, 능력, 개체, P. 요게 자질, 능력, 개체 이게 P란 말입니다. 주변 심리적 환경 environment에서 환경에서의 상호 함수 관계 F 함수 관계. 뇌인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B가 무엇이냐, F가 무엇이냐, P가 무엇이냐, E가 무엇이냐 이것을 묻기도 합니다. 뇌인의 행동법칙 중요하게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착각, 착시, 착오 현상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인간의 착오 요인은 인지 과정의 착오, 판단 과정의 착오, 조작 과정의 착오, 심리적 요인. 인간의 착오 요인 4가지. 인간의 착오 요인 4가지. 우선 인간의 착오 요인이 아닌 것은 인지 과정의 착오, 판단 과정의 조작 과정의 착오, 다른 거 하나 또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인간의 착오 요인은 인지 과정, 인지 판단, 조작, 심리적. 이것이 인간의 착오 요인 4가지다. 착각 현상, 자동 운동, 유도 운동, 가현 운동 3가지가 있다. 암실에서 수미터 거리에 정리된 광점으로 그것을 한동안 응시하면 광점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을 자동 운동이라 한다. 유도 운동, 내 차가 서가 있는데 내 차가 서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내 차가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것을 유도 운동이다. 가현동, 이 정지 대상을 시간 간격으로 다른 장소에 제시하면 마치 한 개의 대상이 이동한 것처럼 보이는 현상. 이러한 현상을 가현 운동이다. 그래서 착각에서는 3가지가 있다. 자동, 유도, 가현 운동. 착각. 착시에는 인지, 판단, 조작, 심리적. 착각에는 자동 운동, 유도 운동, 가현 운동. 착시 현상이 보면은 뮬러 라이어 이 화살표와 요 화살표와 요 화살표 사실 이 길이가 같은데 화살표 그 방향에 따라서 이게 더 길어 보이고 짧아 보이고 이런 건 착시 현상. 뮬 라이어. 그다음 헬호츠 이런 모양. 이게 폭이 요대만 넓어 보이고 길이는 이것이 더 길어 보여. 똑같은데 착시. 헤어링. 요것은 시험 문제에 그림을 그려 시험에 제시하고 이것이 무슨 누구의 착시 현상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호겐돌프, 홀러, 치울러. 이것은 그림과 착시 현상의 요 학자하고 같이 좀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군화의 법칙, 일명 게스탈트의 법칙이라 합니다. 이것은 이 그림을 비슷한 물건끼리 정리하는 것, 근접한 물건끼리 정리하는 것, 근접, 동류, 폐합, 연속의 영혼이. 이것도 그냥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보시도. 그 다음에 인간의 행동 과학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인간의 행동 과학. 이 인간의 행동 과학에서 인간 행동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게 안나 프로이드의 메커니즘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여기에서 방어적 기제, 방어적 대표 기제 하면 성화, 보상, 투사, 합리와 동일시다. 성화, 보상, 투사, 합리와 동일시다. 이렇게 좀 요거는 꼭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이 대표 기제는 꼭 안전관리론의 한 문제가 뭐가 나와도 나옵니다. 방어적 대표 기제가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되기도 하고 또 성화에 대해서 설명이 이게 무엇이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성화, 우리가 성화시킨다 한 말도 하기도 합니다. 본능적인 에너지를 개인적이나 사회적으로 용납된 행태로 유용하게 돌려 쓰는 것, 강한 공격적 욕구를 가진 사람의 격투기. 저는 이렇게 또 생각도 들긴 들어요. 뭐 맞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태권도 한 사람, 복싱 한 사람이 킥복싱을 한다, 성화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보상입니다. 보상은 키 적은 사람은 신발 좀 굽이 좀 높은 거 신고 싶어 합니다.
보상받고 한 심리가 있다는 겁니다. 투사는 뭐 투정 부린다. 예를 들어서 옛날 말에 잘된 것은 내 탓이요 못된 건 조상 탓이다. 전부 다 잘못되면 전부 다른 사람에다 돌리는 탓하는 겁니다. 투사한다 이런 말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 그것을 투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투사한다. 합리화한다.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죠.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 말이 틀릴 수도 있는데 자기 말이 맞는 것처럼 자꾸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정당화하려고 합리화한다. 여기선 달콤한 레몬, 심포도 이론이라 한다. 요 말에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해주세요. 동일시, 뭐 주위의 중요한 인물들의 태도와 행동은 다른 것, 윗물이 맑아 아랫물이 맑다,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 다음 퇴행, 더 나빠지는 거예요. 퇴행이라죠. 억압, 억눌려 있는 거예요. 억압을 합니다. 그냥 백일모, 공상의 날에 고립, 외부의 접촉을 끊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도피적 행동 대표 기제. 그 다음에 요 아까 앞에서는 방어적 기제고 대표적으로 성화, 보상, 투사, 합리화, 동일시고 도피적인 퇴행, 억압, 백일몽, 고립, 동화, 반동 형성, 동일화, 퇴행, 억압, 백일몽, 고립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기타 뭐 이것도 그냥 보고 넘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도피적 적응 기제는 환상, 동일화, 퇴행, 억압, 반동 형성, 고립. 방어적은 성화, 보상, 합리화, 투사, 동일시. 요거 두 개는 꼭 체크해 두십시오. 네. 퇴행, 도피적 행동, 도피적 행동의 방어 기제, 도피적 행동 기제, 그 다음에 방어적 행동의 기제, 적응 기제에서 구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인간관계 관리 방법에서 호든 실험, 이거 호든 실험은 미국의 호든 공장 이름인데 미국 서부발전 호든 공장에서 메이어 교수가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산이 잘 되고 사고가 안 생기고 능률이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래서 여기에 당근과 채찍도 해보고 성인들 시기 보고 임금도 올려주고 또 징계도 줘보고 뭐 다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결론은 뭐냐? 일은 사람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절대적인 요인은 이 생산성 향상의 절대적인 요인은 인간관계에 있더라. 즉 사람에 달려있더라. 그게 인간관계가 절대적 요인이더라. 결론 인간관계가 절대적 요인이다. 생산성 작업 능률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절대적이더라 한 결론을 냈습니다. 이게 호돈의 실험입니다. 그 다음에 테크니컬 스킬즈와 소셜 스킬즈가 있습니다. 테크니컬, 사물을 처리하면서 인간의 목적에 유리하도록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사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인간의 목적에 유리하도록 처리하는 능력 기술을 테크니컬 스킬즈다. 테크니컬 스킬즈다. 그 다음에 소셜 스킬즈, 사람과 사람 사이 커뮤니케이션을 양호하게 하고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감정을 제고시키는 능력 기술이다. 이것을 시험에도 이렇게 물었습니다. 테크니컬 스킬즈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렇게, 소셜 스킬즈의 설명을 옳은 것은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테크니컬 스킬즈와 소셜 스킬즈, 호든의 실험에 대해서 체크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집단적응과 모랄스 웨이, 이것은 집단형의 기본 형태인데 이것은 그냥 가볍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양립성을 보겠습니다. 양립성, 이 양립성이 뭐냐? 자극과 반응들의 관계가 인간의 기대와 일치되는 정도로서 양립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정보 처리 시에는 정보 변화에 줄어들게 되어서 그 학습이 더 빨리 진행되고 반응 시간이 짧게 되어서 오류가 줄어들어서 정신적 부하가 감소되게 되는 것. 이것이 양립성이다. 그럼 이 양립성의 종류에는
공간적, 운동적, 개념적, 양식, 양립성이 있습니다. 이 공간적 양식성은 표시 장치와 조정 장치가 물리적 형태 및 공간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주방에 조리대입니다. 주방에 조리대 같은 거. 양식 양립성은 운동 양립성은 운동 양식이 뭡니까? 움직였다는 건 조정했다는 겁니다. 표시 장치가 움직이는 방향과 조정 장치의 방향이 내 사용자 기대와 일치하는 겁니다. 이 움직였거든요. 예를 든다면 가스 버너가 우측으로 돌리니까 가스가 더 많이 나오더라. 왼쪽으로 돌리니까 불이 적어지면 꺼지더라. 자동차를 우측으로 핸들을 돌리니까 차가 우측으로 가더라. 레바를 우측으로 돌리니까 장비가 우측으로 이동하더라. 이런 것도 전부 다 운동 양립성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개념 양립성이 뭐냐? 개념적으로 사회적으로 학습되어 있습니다. 빨간 버튼은 따뜻한 물이요, 파란 버튼은 차가운 물이요.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해놨습니다. 신호등 개념적으로 정해놨습니다. 장애인 마크도 개념적으로 정해놨습니다. 그죠? 양립성이. 양식 양립성에는 뭐냐? 직무에 알맞는 자극과 응답의 양식의 존재에서 소리로 제시된 정보는 말로 반응하게 하고 시각적으로 제시된 정보는 손으로 반응하게 하는 것이 양식 양립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양립성의 종류 4가지와 설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양립성에서 사례를 제시하고 무슨 양립성이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공간적 양립성이면은 주방의 조리대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럴 겁니다. 공간적 주방의 조리대. 공간적으로 딱 정해놔 있다 이 말입니다. 운동은 움직였다, 운동시켰다. 개념적으로 사회적으로 학습되어 있는 거다.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